당초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했던 피의자 조선 씨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회부 이혁재 기자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진행됐습니다.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꾸는 걸까요? 진단 검사를 받겠다 않겠다를 반복했던 조 씨의 마음을 바꾼 건 끈질긴 설득이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인데요. 프로파일러 4명이 오늘 오전부터 조 씨의 심리 분석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 프로파일러들이 나서서 조 씨에게 입장을 이해할 것이니 안심하고 조사에 응하자고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 사이코패스 검사는 종료됐는데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걸립니다. 음주나 이런 건 양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이코패스 결과는 영향을 줍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코패스 검사와 형량은 상관이 없는데요. 전문가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네. 말을 믿어도 될지 유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별로 관계가 없고 전자발찌나 보안 처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중에 즉 사이코패스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 씨의 심리적인 특이성을 파악해 범행 동기를 분석하고 조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또 과거 행적들이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는 평가 도구란 설명입니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도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30점을 넘겼었는데 1, 2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지금 조선 씨는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우울증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례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 씨가 우울증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정신병 치료 경력이 없는 게 이미 확인이 됐죠. 네. 만약 우울증이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등을 더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작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자술서도 썼다면서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고 유치장 자기 보관함에 넣어놨다고요? 예, 어제 조 씨가 자신이 쓴 자술서 종이를 들고 유치장으로 들어가면서 제출을 안 한 건데요. 자술서를 쓸 시간을 달라 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밀어놓고는 정작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유치장 보관 물품에 자술서를 맡겼는데 이 물품은 압수 대상이 아니라 강제로 받아볼 수도 없었고요. 네. 이 자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술서의 신빙성 여부는 여전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조 씨의 휴대전화와 조 씨가 부순 컴퓨터의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범행 동기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포털 검색 기록을 회신받아 분석 중이고 내일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거 다 밝혀야 할 텐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